그냥 가만히 살고 싶다. 번아웃 심리학. 우린 조금 지쳤다. 관계도 미니멀이 필요해. 당신 일이 힘든가 아니면 사람이 힘든가? 인간은 대개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느끼기에 일보다는 사람이 힘든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다. 업무는 얼마큼 힘들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만 사람으로 인한 황당함과 분노는 예측하기 어려워서 퇴사를 결정케 하는 중요한 트리거가 되기도 한다. 나의 욕망과 체력이 걸림돌일 뿐 일은 노력하면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 인간관계는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직장 생활이 힘든 것은 결국 여러 사람의 관계, 일,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성격의 사람들을 만난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버젓이 직장에 잘 다닌다. 정신과 의사로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작 문제가 있는 사람은 멀쩡히 잘 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주위 사람이 정신과에 찾아온다. 우리가 피할 수 없거나 피하기 힘든 곳, 즉 가정이나 회사 같은 삶의 중요한 터전에서 그들 매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앓는다.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장애를 진단할 때 사회적 기능 및 대인관계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뚜렷한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 않거나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어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는 이들을 인격장애가 있다고 분류한다. 그렇지만 인격장애라는 단어가 주는 스티그마 때문에 나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사람의 인격이란 평면적이거나 단순하지 않다.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군의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그 성향이 심각해서 주위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인해 끊임없이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에 몰두하다가 우울감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감정은 실제보다 더욱 증폭되는 경향이 있기에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쉽지 않겠지만 사람 때문에 정서적으로 번아웃이 왔다면 자신과 조금 거리를 두고 행동의 이면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가진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자기 일을 아무렇지 않게 떠넘기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뻔뻔하게 가로채고 심지어 언어폭력과 성희롱, 횡령까지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큰 성공을 원하거나 큰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면 반사회적 성향도 약간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가진 사람은 모든 기준이나 가치를 자신의 이익과 안위, 욕망에 따라 맞춘다. 다른 사람의 상식에 구애받지 않고 지켜야 하는 선을 너무 쉽게 넘어버린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성향의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가깝게 지내다가는 오히려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 공감 능력과 양심이 없는 이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법적,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 교묘하게 감춘다고 해도 결국 이들의 본 모습이 드러날 테고 그 사람과 관여된 만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쉽진 않겠지만 최대한 이들과 엮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들에게 찍힐까봐, 괴롭힘을 당할까봐, 잘릴까봐 이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함께해선 안 된다. 이들은 취약하고 예민하고 자아가 약한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택해 은밀히 다가온다. 따라서 이들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원칙과 단호함이다. 자신은 절대 그런 불합리함에 넘어가지 않겠다. 눈 감아주거나 함께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강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겠지만 자신이 반사회적 성향인 사람과 한 무리에 엮여 차후에 감당할 후폭풍이나 짊어져야 할 책임에 비하면 비교조차 안 될 작은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성 인격장애. 흔히 의존적이라는 말은 부정적, 열등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사실 모든 인간에게 완전한 독립이란 가능하지도 않으며 건강한 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인정과 교감, 공감, 믿음, 존중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에 의지하고 가족을 형성하려는 마음 역시
의존적인 본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의존성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다. 의존성 인격 성향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다.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등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성향이 있다. 계속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갈구하는 것은 술이나 담배 같은 물질 의존 또는 물질 중독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의존성 인격 성향도 술이나 담배처럼 금단 증상을 겪는다는 뜻이다. 보호자가 사라졌을 때 새로운 대상을 찾지 않으면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의존성 인격 성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견된다는 학계의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척 다르다. 마마보이가 마마걸 또는 파파걸보다 훨씬 많다. 오늘날 사회는 양적으로 매우 발달했지만 질적으로는 더 좁고 외로워졌다. 이를테면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의 친구와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긴 힘들다. 의존성 인격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율성과 정체성을 되찾도록 노력하자. 이를 위해서는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해야 한다. 더 이상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왜곡된 선입관을 넘어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난 못할 거야 라고 되뇌며 똑같은 행동을 답습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자신보다 타인의 평가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를 신뢰할 만한 타인에게 맡겨보는 것이다. 나의 자존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거로 타인의 평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모순적이지만 의존적 인격 성향의 사람에 한해서는 예외다. 이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의지하자. 또 혼자 남겨졌구나. 어떡하지? 빨리 나를 구해줄 사람을 찾아야 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공황이다. 이처럼 사이렌이 울렸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안의 시그널은 당황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라고 보내는 것임을 기억하자. 의지할 사람이 나를 떠나 혼자가 되었을 때 당신을 구할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이다. 나에게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숨을 가다듬도록 하자. 의존적 인격 성향의 사람은 정이 많고 자아가 취약한 특징이 있어서 이를 노리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연대를 형성하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의존 성향상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욕구나 위기의 순간이 온다. 극복은 어렵고 포기는 쉽다. 불안과 맞닥뜨릴 때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의 선택인 순간 이들은 보통 타인에게로 회피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런 경우는 일방적 의존 및 피의존 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의존성 인격 성향 사람들의 연대를 만들고 서로를 모니터링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다. 이때 연대는 가급적 동성이고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형성하는 것이 좋다. 이성이거나 나이차가 많이 나면 자연스럽게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동질감 있고 평등한 연대의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셨나요? 박종석 저자의 우린 조금 지쳤다라는 책이었어요. 포르체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번아웃,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좀 하신 분들 중에 이런 기분 안 느껴보신 분 있을까요? 있다면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지치신 분들이, 지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린 다 학교를 다녔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도 있었고요. 개근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책임감? 해야 한다. 책임감을 다해야 하는 것. 좀 일도 좀 그렇게 뭔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라신 분들은 진짜 내가 지금 죽겠는데도 뭔가 이상하게 1년은 채워야지, 3년은 채워야지,
원래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원래 관두고 싶은 거야. 참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스개로 넘길 정도의 수준이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이 막 정말 고통 속에 있는데, 남들도 다 참는데 내가 이거 못 참으면 난 정말 한심한 인간이야. 자기를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는 성향이, 아까 제가 읽었던 의존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또 이것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착하고 막 순종적인 느낌?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좀 기가 세고 이끌어주는 듯한 좀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맞는 말을 해도 야, 어떻게 얘는 이렇게 이걸 확신하지? 사실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앞뒤로 뭐 검사나 조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내뱉을 수 있는 배포 이런 게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확신에 차서 누군가한테 야,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나를 의심하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리 없다. 내가 그걸 알 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애적 성향이 좀 있으신 분들을 보면 되게 멋있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 이게 뭐 항상 같은 성향, 이런 성격이 평생 가는 건 또 아니고 어느 시기에마다 좀 더 강해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힘들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좀 이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뭔가를 자신 있게 말하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확신이 있지? 쟤는 저걸 다 안단 말이야? 정말 대단하다.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니. 나중에 좀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오히려 뭐야, 그게 뭔 소리였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 이런 생각이 좀 제정신이 들고 나면 드는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좋은 관계를 내가 건강할 때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 게, 내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나를 정말 아끼고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또 내가 그 친구들을 평소에 잘 봐주고 잘 알고 이렇게 관계를 다져놓으면 그 친구들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줄 수도 있더라고요.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는 번아웃은 우울증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같은 것으로 우울증의 경고등이라고 보면 된다. 이게 그냥 번아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군요. 슬럼프랑 번아웃이랑 다른 거는 만성적이냐 아니면 순간적, 그러니까 좀 약간 잠시 그런 거냐의 차이래요. 그리고 번아웃이 왔을 때는 그냥 잘 나를 다독이고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렇게 잘 다독여주면서 번아웃에 대해서 공부하고 치유해 나가면 된대요. 요즘 너무 힘든데 또 즐겁자고 뭔가를 해봐도 아무 감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기대도 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그냥 내려놔버린 상태이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초연해져서 마음이 편한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계속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뭘 관둬야 할지, 뭘 정리해야 할지, 뭘 치워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